얼어붙은 땅 위로 드디어 새해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현재를 기준하여 전후로 생일을 맞이하신 명주님들은 별자리가 물병자리예요. 그럼 이 명주님들은 염소의 별자리를 가진 염소자리 명주님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서로에게 태양이 떠 있는 장소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을 밀어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의 사주팔자 별의 당의 공리입니다. 오늘은 명리하는 채널에서 갑자기 웬 별자리 얘기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콘텐츠 구상을 하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고민하던 차에 문득 명리와 닮았는데 다른 영역, 그곳에 대해 시선을 달리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겠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바로 명리로 보는 별자리 궁합입니다. 유튜브 돌아보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간혹 맞지도 않는 별자리들의 궁합을 엮어주더라고요. 그거 제가 간단하고 가볍게, 아주 쉽게 원리까지 개운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별자리, 이것을 보는 서양의 점성학, 그리고 동양의 명리학은 매우 닮았습니다. 사주의 십신으로 보면 비견과 겁재의 관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은 특히나 가벼운 주제기에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울러 제가 개인 별의 상담을 할 때나 월간 운세를 할 때, 이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풀이를 하는데요. 이 외에는 사실 가급적 쉽거나 혹은 재미있는 것들과 콜라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흥미 위주로 가볍게 보시고 진짜 상담이 필요하실 땐 메인의 링크를 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대한 트렌디한 감성, 색다른 시선으로 바로 출발하오니 명주님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서 명리학과 점성학이 비겁의 관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의 깊지 않은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동쪽에서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관측하며 기운을 적어냈을 것이고, 서쪽에서는 지평선으로 가라앉는 태양을 관측하며 기운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동쪽에서는 땅부터 보는 거고 서쪽에서는 하늘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양으로 구분해 보면 동쪽에서는 양기를 기록하고 서쪽에서는 음기를 기록하는 것인데, 명리에서는 이것에 대해 양은 음과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음은 양과 화합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지향점, 균형과 조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점성학도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균형과 조화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역은 제 전문이 아닐 뿐으로 이 또한 모든 종교의 목적지는 같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명리든 점성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계절에 대입하고 보면 비견과 겁재의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간단한 표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길었던 그림자가 짧아지는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1년 365일에 대해서 태양과 지구의 관계인 공전과 자전을 구분해보면 24개의 절기로 나눠집니다. 보통 계절이 시작됨에 입춘이나 입동이라고도 하고,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짐에 하지나 동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을 다 모아보면 총 24개가 돼요. 24절기인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봄이 시작되는, 사주로 보면 입목이 시작되는 입춘, 여기부터 한 다리씩 띄어서 경칩, 청명, 입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절기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우수, 춘분, 고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기준하면 사주팔자 월지가 되고요. 중기를 기준하면 점성학의 별자리가 됩니다. 앞선 동서양의 기록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동양은 뜨는 해를, 서양은 지는 해를 보는 거죠. 흥미롭죠? 그러니 처음에 말했던 물병자리 기억하시죠? 입춘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약 보름간, 중기로 보면 대한에서 우수 사이에 출생하신 명주님들은 물병자리가 되는 거죠. 사주팔자로 보면 월지가 축토인데도 물병자리일 수 있고, 월지가 임목인데도 물병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선 명리에서 보는 시선과 점성에서 보는 시선의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예요. 근데 이것을 감안해도 정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견과 겁재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앞서 말했던 궁합,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를 쉽게 찾아보면요. 처음과 달리 이번엔 다른 별자리들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 어떠한 명주님이 사수자리, 궁수자리다. 그럼 이 명주님은 물고기자리 명주님과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명주님이 만약 처녀자리다. 그럼 이 명주님은 쌍둥이자리 명주님과 궁합이 좋아요. 하나만 더. 어떠한 명주님이 만약에 양자리다. 그럼 이 명주님은 전갈자리 명주님과 궁합이 좋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왜 그렇게 궁합이 좋냐고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딱히 설명하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흥미로 보거나 외우기만 바쁘죠. 근데 이거 사주 명리의 육합입니다. 사주 12지들은 둘씩 짝지어서 합을 하잖아요.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자축합 이렇게요. 이것을 표에서 보시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유김의 월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의 커맨드 센터와도 같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물고기 자리의 명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양은 어디 있었을까 찾아보면 저기 궁수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인해 육합이잖아요. 그리고 사자 자리의 명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양은 저기 개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오미합이죠. 그러니 내가 태어난 때 태양이 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태어나도 그 태양이 육합에 떠 있으니 궁합이 참 좋다고 보는 거죠. 궁합 볼 때 육합 절대 빠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때 태양이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곳, 그곳은 명주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점성학에서는 상승궁, 어센던트라고 하며 유김에서는 명궁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아니, 중기로 보니까 별자리가 끼었어요. 저는 묘월인데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럼 태양이 어디 있나요? 분명 육합으로는 묘술합이니까 정갈자리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전제, 별자리 궁합은 기준이 중기입니다. 그러니 묘월의 물고기 자리여도 태양은 해월에 있어요. 중기인 별자리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다른 예로 만약 내가 처녀자리다. 그럼 나의 월지가 유금일지라도 처녀자리라면 신금으로 보고 그 시절의 태양은 항상 사화의 쌍둥이 자리에 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구독하고 계실지 모를 디자이너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저 별자리 이름을 센터 안 맞추고 살짝 꺾어둔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12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디자이너 명주님들 은근하게 불편하셨죠?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직 수월하시죠? 그럼 이 다음은 방금 본 것을 통해 결혼하기 좋은 별자리들과 함께 일하기 좋은 별자리들을 구분해 드릴게요. 단단했던 얼음이 결을 앞선 명리의 육합으로 본 궁합이 나의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기운이었다면 이제부터 볼 관계들은 나의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궁합이며 사회적인 동지와 같은 협력적 궁합입니다. 우선 이 궁합의 키워드는 많이들 알고 계신 유명한 구절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입니다. 그 4살 차이를 찾는 것인데요. 명리로 보면 삼합이에요, 삼합.
12지지를 4칸씩 띄어서 조합해보면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되죠. 이 조합이 궁합도 안 본다는 그 조합입니다. 어디든 함께 하죠. 그래서 삼재도 함께 들어갔다 함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별자리로 치환해서 보면 흥미롭게도 명리의 삼합과 패턴이 비슷해요. 땅의 기운을 기준한, 즉 월지를 기준하면 인오술 화국인데 점성에서는 물 원소입니다. 감성과 치유, 통찰이죠. 그리고 월지의 사유축은 금국인데 점성에서는 공기 원소입니다. 소통이나 관계, 혁신이죠. 여기에 월지의 신자지는 수국이죠. 점성에서는 흑 원소입니다. 현실이나 실용, 안정이죠. 마지막 월지의 해묘미는 목국이며 점성에서는 불 원소입니다. 열정, 추진력, 직관인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별자리까지 조합해보면요. 첫 번째는 가까운 실제적 친근함으로 볼 수 있는데 형제 자매나 결혼 같은 가족의 영역입니다. 나의 별자리를 중심으로 내가 물병자리라면 축월이고 삼합으로는 사유축이니 사와의 쌍둥이 자리, 유금의 천칭 자리와 가족 같은 내면적 친밀의 궁합입니다. 다른 예시로는 내가 궁수자리라면 월지가 해수일 거고 삼합으로는 해묘미이니 사자자리와 양자리가 가족 같은 사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나의 별자리로서 맞춰보는 친밀도에 의거한 궁합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명리가 아니라 점성에서도 이렇게 같은 원소니까 상호 보완의 기운, 바로 상성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베노브처럼 전우애, 동료애와 같은 협력적 파트너의 관계는 내 별자리의 태양을 기준합니다. 만약 내가 물고기 자리라면 태양은 해월의 궁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같은 삼합의 관계인 사자 자리나 양 자리와 파트너십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척, 열정, 명예와 같은 영역이니까요. 하나 더 해보면 만약 내가 염소 자리라면 이때 태양은 축월의 물병 자리에 있을 것이고 삼합의 관계인 천칭 자리나 쌍둥이 자리와 파트너십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 균형, 정보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 처음에 했던 나의 진짜 별자리로 삼합을 구성하면 같이 놀 때 즐겁고 쉴 때 편안한 거고 뒤에 했던 내가 태어난 때, 그때 태양을 기준으로 삼합을 구성하면 일할 때 효율이 좋고 든든한 거죠. 물론 육합 또한 태양의 영역인데 이것은 효율과 든든함을 넘어선 소울메이트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지요. 아참, 별자리 궁합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별자리들이 최고의 궁합이라고들 하는데요. 나의 결핍을 채워줄 위치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명리로 보면 충입니다.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과 같은 거죠. 이 충이란 게 명리에서도 항상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좋지도 않기에 전체 조합을 봐야만 하기에 오늘 별자리와의 콜라보 궁합에서는 단정하기 어려움은 감안 부탁드립니다. 명리를 하다 보니 연결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점성하기, 결은 다르지만 궤를 함께하고 명주님들 간혹 사주와 함께 타로점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 타로 카드도 결은 다르지만 궤는 함께합니다. 그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그려둔 것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타로 카드 보면 별자리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서양만 2개 했으니 동양을 하나 올려보자면 자미두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명리가 땅의 기운에 집중했다면 자미두수는 말 그대로 자미성인 북극성을 측정한 계산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서양의 점성학은 동양의 자미두수가 진짜 대칭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니 역시 목적지는 같은데 방식만 다를 뿐인 인생의 안녕을 위한 학문들이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선을 조금 달리하는
보이지 않던 길도 하나씩 살펴 흥미롭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승 문턱을 한번 넘어볼까 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당의 공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볕이 내려앉고 길었던 그림자가 짧아지는 시간 누구도 모르게 창가에 번진 온기 겨울의 뒷모습을 밀어내고 있어 무채색 풍경 끝 문득 걸린 푸른빛 계절이 건네는 짧은 첫인상 단단했던 얼음이 결을 따라 갈라져 감춰두었던 흙내음이 닿아와 흐릿해진 계절의 기억을 지나 선명하게 피어날 계절을 마주해 차갑던 공기가 밀도를 바꾸는 순간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어 어제와는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계절의 경계는 소리 없이 흐려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 빛을 향하네 머물러 있던 시린 날들 보내고 다시 태어날 세상 계절은 흐르고 풍경은 변해가지만 처음 마주한 그 눈부심은 그대로인 걸 눈이 녹은 자리마다 초록이 돋아나볼 눈이 녹은 자리마다 초록이 돋아나고 희미해진 겨울 뒤로 봄이 오는 소리 조금씩 짙어지는 이 계절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보는 따스한